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예술연구소의 공연분과위원장이자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이용희입니다. 코로나와 또 이렇게 가을비 내리는 구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의 주제가 가을에 만나는 비움과 채움의 허실 이야기고요. 지난 9월 25일에 저희 사단법인 인문예술연구소의 이사장님이시자 성균관대학교의 동양철학과 신정훈 교수님께서 허와 실의 맹자와 장자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사단법인이 이렇게 주관하는 정기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폐막 강연 공연으로요. 권호양 교수님께서 삶을 통한 허와 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권호양 교수님께서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의 양현재 초빙 교수이시자 또 인문예술학회의 부회장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면서요. 개인적으로는 헤어 인문예술연구소의 소장으로 다양한 저서와 또 대중의 인문학 강의를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통한 허와 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권호양 교수님께서 들려주실 텐데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왜 안 나와? 방금 소개받은 권오향입니다. 지금부터 허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주어진 주제가 허실이기 때문에 허실에 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게 강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달이 독서의 달이네요. 그래서 이 중천 도서실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좀 많이 오셔서 들으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로 많이 오실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히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라 특혜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맹자의 심성론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맹자의 심성론에서 나오는 허와 실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맹자를 통해서 존심양성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존심양성은 중천 스님도 참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중천 스님 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뒤에 서체판에 존심양성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존심양성이란 말은 채우는 거예요. 왜 존심이 채우는 게 되냐면 자, 맹자는 심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본성 안에 원래 타고날 때 굉장히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원래부터. 근데 마음 전체가 선하면 그대로 가면 선하잖아요. 그런데 왜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말은 선한 전체를 타고난 게 아니라 선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만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성을 길러야 돼요. 양성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외물들하고 만나면서 바깥에 좋은 물건, 좋은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을 자꾸 놓쳐요. 그걸 우리는 방심한다고 해요. 심을 놔버려요. 그래서 자기 좋은 마음을 쓰지 않고 방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마음을 방심한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방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방심한 마음을 구해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라. 그게 존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비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본성의 좋은 점을 확충해서 확충은 어떻게 하느냐? 의로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집의라고 그러는데 의로운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저절로 본성을 좋은 본성을 확충하게 돼요. 그래서 존심하라, 양성하라. 요 두 개를 가지고 비움과 채움의 비움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을 채워서
존심하고 양성하라. 이런 얘기로 심성을 얘기하셔서 그 다음에 요 허위대물은 장자의 말씀인데 요거는 지난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허위대물은 장자가 내 안에 이미 마음에서 세상에 나와서 만들어진 성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내 속에 남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어떤 외물과 접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내 고정관념, 내 선입견으로 먼저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 주관으로 어떤 물을 대할 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다 없애라는 게 허예요. 다 비우라는 거죠. 이걸 다 비워버리고 외물을 대해라. 내가 외물이라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 편입견,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을 다 비운 상태에서 거의 대물하라. 그러면 시비가 없어져요. 시비가 왜 생겨요? 내 고정관념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있기 전에 먼저 피차라는 개념이 생겨요. 피차는 내가 차고 2차 저피, 남들이 피해요. 그러니까 피차 간에 두 사람이라도 대화하면서 피차 간에 문제가 생겨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또 우리가 요 안에 있으면 우리 클래스가 우리가 되고 아닌 사람은 또 남이 되든 또 우리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비판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가 또 우리나라를 가지고 어떤 독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러면 우리나라 전체 사람이 한편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일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놈은 나쁜 놈, 우리는 좋은 사람. 이 좋고 나쁘고 이런 시비의 문제가 왜 생겨요? 나라는 개념 때문에. 나를 비우지 않기 때문에 나를 비우지 않고 바깥 어떤 사물의 일이나 이런 걸 접하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대물하라. 비워서 만물을 대하라. 요까지를 지난번 선생님이 경전을 중심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생활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중 강의이기 때문에 학부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대중적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제가 비움과 체험을 잠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이제 강의에서는 하지 않은 얘기라 존재론적으로 사실 허실이 비움과 체험 외에도 허와 실로서 그대로 존재론적으로도 쓰여요. 그건 어떻게 쓰이냐면 비움과 체험이 아니고 실체 허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는 거죠. 실체와 허상, 실질과 허비 이렇게 쓰이는 것이 존재론적인 허상과 실제예요. 그 다음에 형 이상의 허와 형 이하의 실로 또 쓰여요. 요거 이제 하나하나 뒤로 넘어가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외에 예술론에 가면 의경과 실경이란 말이 나와요. 의경은 허의 경우고 실경은 실의 경우예요. 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비움과 체험은 공자가 공자가 제자인 자로가 공자님 정치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공자님께서 만약에 정치를 하신다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필야 정명호 나는 반드시 정명하겠다. 정명은 이름을 반듯하게 세우겠다. 이름을 반듯하게 세우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거를 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은 군답고 신하는 신답고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이 군군신신 부부자자인데 그게 바로 정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이름을 갖춰야 된다. 제상의 자리 영의정. 영의정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영의정다운 일. 그 다음에 그 밑에 육부. 육부에서 뭐 이부, 호부, 예부 이런 부서마다 각 장의 이름을 정해주고 그 사람이 하늘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수신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다 수양하고 그 다음에 가정 이게 이제 가정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가정의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는 중국에서 제후국이었어요. 나라가 국이에요.
그러면 그 국 아래에 가가 있었어요. 그런 대부들이 제후의 자식이나 공신에게 봉토를 주면은 그거를 가라고 불러요. 그 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대부거든요. 그래서 그 가를 먼저 지켜요. 그게 제가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다음에 국인 제후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가 지금 중국을 전체를 얘기해서 천하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려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정명을 하는 이유는 우선 수신은 왜 필요하냐면 내 하나가 덕 있는 사람이 되면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나랑 붙어 다니니까 그 덕이 스며들어요. 그 친구한테. 어머 이 친구 참 이런 점 좋은 점이네 배워야겠네 스며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이 다 스며들고 내 이웃에게 스며들고 결국 우리 공동체에 스며들고 결국은 나라가 덕치가 되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이 흘러들어서 덕이라는 본성 자체가 본래적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 이웃에게 사회 국가까지 스며들면서 수신을 하게 되면 내 하나의 수신으로 모든 나라가 편안해지는 이렇게 정치가 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면서 수신은 왜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래적으로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이라는 게 있어요. 칠정이 내가 세상에 이 만물이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거 안에는 우리가 육체를 받으면 그 안에 마음이 힘이 생기고 심 안에 정신이 생기며 거기에 같이 생기는 게 정이에요. 그 정이 보통 칠정으로 얘기하는데 칠정이 이제 이 고전마다 다르게 얘기해서 얘기 같은 데는 희노 애구 애오 욕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희노 애락 애오 구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욕이에요. 자, 이 욕망 때문에 비우고 채우는 문제가 수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닦는데 왜 비우고 채워야 되느냐? 왜? 그거는 욕망 때문에. 욕망이라는 게 없으면 비우고 채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희도 애구 이런 거는 순간순간에 왔다 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욕망은 안 가진 사람은 작은 걸 가진 사람은 욕망이 작아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욕망이 커요. 적은 사람은 내가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그냥 건강하게 키워도 자라다오. 그리고 걔를 위해서 맛있는 거 해주고 엄마가 더 잘해요. 그런데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걔가 잘하는 애가 시험을 조금 잘못 받아왔어. 그럼 엄마가 화가 나고 애한테 야단치고 너 오늘 밥 먹지 마.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부모의 욕심은 점점 걔가 잘하면 잘할수록 커져요. 돈도 많은 사람이 욕망이 크지. 그런 분은 돈도 못 써요. 더 채우고 싶어서. 오히려 없는 사람이 우리 밥 먹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더 뭘 바라겠느냐 하고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요. 돈 많은 집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식들 안 싸우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욕망이라는 것은 키우면 키울수록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욕이라는 것이 욕구, 욕망, 욕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욕구는 뭐고 욕망은 뭐냐? 욕구와 욕망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려도 사실 1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간략하게 쉽게 얘기하면 욕구라는 것은 기본적인 요구예요. 요구는 요구하는 거죠. 어떨 때? 배고플 때 밥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내가 추울 때 뭔가 입으려고 요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그런 것을 욕구라고 그래요. 욕망은 말 그대로 바라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의 바람이 필요한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신하는 방법에서 이 욕망을 비움과 채움으로 얘기를 해요. 비우기도 해야 되고 채우기도 해야 돼요. 자, 비울 것은 물질적 욕망은 비워야 돼요. 물질적인 욕망, 명예나 부유나 이런 욕망은 비워야 돼요. 하지만 도덕적 욕망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우는 것이 좋다, 채우는 것이 좋다가 아니에요. 채워야 될 건 채우고 비워야 될 건 비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욕망은 욕망 때문에 사람이 망쳐요. 정신적인 육체적 욕망은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기부하고 싶은 욕망은 많아도 끝없이 많아도 좋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더 내가 채우고 싶은 욕망은 결국은 떨어져요. 제가 잠시 화천대유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핫한 뉴스가 화천대유예요. 화천대유는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화천대유계가 있기 전에 천하동인계인데 천하동인이 있기 전에 자 주역에서 좀 뒤에 주역에 다시 얘기가 스토리가 나올 거지만 주역은 일음 지도예요. 한 번 음하면 반드시 한 번 양한다. 이 말은 한 번 성공하면 한 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이거는 인간 세상이 달이 뜨면 달이 일지러지고 모든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뒤에 반자도지동이라고 그 주역의 역할, 그걸로 인해서 주역이 생성된 건데 지금 우리가 수신하는데 이 물질적 욕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화천대유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놓고 물질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화천대유계에서는 최고의 과정이 제일 높다게 제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역의 괴가 지상 겸계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왜? 이제 끝까지 갔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가기 때문에 떨어질 날만 남았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점점 위험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다가 이미 매스컴에서 덜먹거렸다는 건 떨어지고 있는 거죠. 화천대유라는 게 좋은 꾀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최고의 경점에 있으면 반드시 다음은 떨어지는 곳이에요. 차라리 동인계는 다음에 화천대유로 가는 꾀니까 오히려 좋은 꾀고 더 어려서 제일 처음에 새로 태어나는 중계나 몽계나 올라가면서 그게 좋은 꾀예요. 우리가 삼재가 든다 그러면 드는 해, 중간에 삼재에 나머지 나가는 해가 있잖아요. 나가는 해가 좋은 거예요. 다음에 새로운 나한테 좋은 게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바랄 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다음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다고 좋아하지 말고 나쁘다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좋을 수도 지금은 좋구나 조심해야지 나쁘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주역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삶을 거기에 맞춰서 쉽고 간단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알고 나면 사는 게 쉽고 간단해. 그러니까 그래서 주역이 간이라는 말을 써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해요. 순자와 맹자는 수신하는 방법이 다른데 순자는 아까 존심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순자는 존심양성은 도덕으로 채우는 거고 비우는 얘기를 하는데 욕을 비워라를 뭐라고 하냐면 과욕, 거욕이라. 과욕은 과자는 적을 과예요. 욕을 적게 하고 욕을 버려라. 그래서 버리는 걸 비우면 욕이고 채우는 것은 도덕적으로 존심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자도 욕망을 얘기하는데 순자는 욕망을 굉장히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욕을 주장해요. 욕망을 긍정한다는 말은 네가 욕망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바라야지 성공하는 거야. 바라지 않고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바란다는 말이 보통 어렸을 때 공부하는 과목이 옛날에는 소학이나 경몽요결 아니면 동몽선습 이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책의 맨 앞단 경몽요결의 맨 첫 단위가 뜻을 세워라. 입지라는 단원이 첫 단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과정은 마음껏 놀아야 되지만 이제 중학교가 가면 입지해야 돼요. 뜻을 세워야 돼요. 뜻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자님도 논어에 보면 지우학, 15세 지우학, 15살의 학문의 뜻을 세우셨어요. 이 뜻을 세워야 욕망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전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운다는 건 어느 정도 참이 있을 때 내가 비우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비울 거야. 그리고 나는 무소유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채움이 있은 다음에 비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욕망이고 채워야 될 것은 도덕적인 것은 끝없이 채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성취해야 될 욕망은 바랄 수 없는 욕망은 버려야 되지만 내가 바랄 수 있는 데까지는 욕망을 가져야 내가 그만큼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황화강이에요. 황허라고 중국어로 황허 중국어고 우리는 황하라고 얘기하죠. 하가 개천을 강이기 때문에 강을 황하강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냥 황화. 이 황하가 저 북쪽에 이제 허베이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삼서성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구불구불 생겼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범람을 했지요. 범람을 해가지고 이 범람한 것을 이제 치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치수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요 임금은 이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그 하나라라는 나라에 요 임금이 있었는데 황허가 범람해서 그 농토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수 사업을 해야 돼서 곤이라는 사람에게 너 치수를 좀 해라 하고 시켰더니 계속 그 흙더미를 쌓은 거예요. 높게 쌓아가지고 막을는데 쌓아놓으면 또 넘어가고 쌓아놓으면 넘어가고 결국 치수를 쌓았다 했는데 망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임금이 그 밑에 아래 순임금이 곤을 죽이고 우에게 네가 아들이에요. 곤의 아들에게 네가 치수를 아버지가 못한 걸 마저 해봐라. 그랬더니 우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하나 쌓은 걸 다 부숴버리고 물길을 다 터줬어요. 그래서 치수를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우가 왕이 돼요. 우임금이 돼요. 치수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왕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 수레토엄이라는 말을 했는데 수레토엄이 물이 와서 흙을 쌓아가지고 막는 방법을 써서 이런 채워서 막는 방법이에요. 채워서 막는 방법. 그 다음에 우는 소천도체를 해서 천을 소통하게 이렇게 터줘가지고 이것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막히지 않게끔 풀어주는 방법. 비워서 막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막는 방법, 토음의 방법이에요. 수레 토음이. 물이 오는 것마다 저렇게 보따리를 쌓아가지고 지금 막고 있죠. 옆에는 이 산을 기다리는 그림을 그려놓은 걸 봤어. 제가 이거하고 관계 없지만 수레 토음에 이륙하고 기다렸더니 저 물이 다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다음에는 이 길을 저렇게 물길을 사방 터주려가지고 황허를 다 치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우느냐 비우느냐를 이제 이렇게 실생활에서 잠시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의 비움에 대해서 법정 스님이 무소유 얘기를 무소유라는 책을 쓰고 이 책을 남기지 말아라 하고 유언하고 가셨는데 그 무소유라는 책을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자기는 세상을 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뭔가가 많이 있을 때 왜냐하면 많이 있다는 건 물건뿐 아니라 사람들하고 관계며 뭐가 복잡할 때는 내 이 속이 뭐에 얽혀있기 때문에 항상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모든 것을 비우니까 내가 굉장히 삶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그래서 온 세상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물건이 나를 얽히게 한다는 거죠. 물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품들까지도 나를 거기에 얽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처음에 채우지만 후에는 반드시 내가 갈 것을 준비하고 비워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의 얘기를 잠시 해봤어요. 자,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가져온 건데 욕망은 비울수록 작아지고 채울수록 커진다는 거죠. 욕망은 제가 정말 가진 게 없으면 욕망이 정말 작아요.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돼.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우리 식구 건강하면 돼. 이게 최고의 욕망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많이 가지면 그건 욕망이 아니죠. 엄청난 더 투자를 해서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뭐 작은 거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 누실명이라는 당나라 시인의 유우석의 시인의 시를 보면은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명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아무리 깊다고 해서 명수가 아니에요. 산에 신선이 살면 그게 신선산이 되고 명산이 되고 산에 그 속에 용이 살면 신선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엄청난 대갓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명품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초료에 살아도 그 안에서 묵향이 나오고 그 묵향 아세요? 글 쓸 때 그 묵의 향기가 나오고 그 속에서 뭐 검은 것 가야금 타는 금의 소리가 나오고 책 읽는 경전 있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그 집이
정말 명가라는 거죠. 명가가 집이 커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졸부가 살아요. 그러면 그 집은 명가집이 아니고 초료에 사는 그 집이, 예를 들면 제갈량의 집, 삼고초료했다는 그 초료가, 그게 바로 명가죠. 그런 얘기를 하는 듯이 욕심은 적으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여러분 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말로 다 아시는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전부 다 아기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내 집 아기들이 다 천재예요. 왜? 걔는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주는 거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내 집 아이는 전부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근데 얘는 크면은 큰일 하겠어. 얘는 적어도 아인슈타인이나 파스텔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있다가, 이건 이제 우유에다 비비했을 뿐이에요. 이제 조금 크다 보면, 뭐 그닥 그런 애는 아니네. 그 다음에 서울대까지만 보내야지. 그래.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포기하고 연대 가고, 건국대 가고, 나머지는 지방대라도 가다오. 뭐 이런 말로 이장 재미로 갖다 놓은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욕심이라는 문제 때문에 철학에서 비우고 채운다는 것이 가장 크게 행위에서 행해진다는 거죠. 행위 안에서 채움과 비움, 허실의 문제는 전부 다 이 욕심이라는 문제 때문에, 물질하고 이런 우리가 그런 것을 외부하고 접하지 않으면 욕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런 불교는 산으로 가버렸잖아요. 왜? 접하지 않으려고, 안 보려고. 그런 걸 안 접하면 그 사람들은 안 생겨요. 안 갖고 싶어요. 그런데 신도들이 이쁘게 꾸미고 비싼 차 타고 가고 막 가서 거기 가서 돈 자랑을 해요. 그러면 스님들도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기 사줄게, 나가서 고기 먹이고 골프 칠게, 그러고 데려가서 골프 치고 이러면 스님도 나도 골프도 치고 싶어, 나도 고기도 먹고 싶어져요. 욕심은 누가 배려나요? 외물이 배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산으로 원래부터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욕심이라는 건 원래 없는데 바깥에 물건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은 스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스님에게 욕심 생기지 않도록 그냥 수수하게 하고 가야 돼요. 자, 지금은 행위에 대한 채움과 비움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존재론적 허와 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존재론적인 허와 실은 실체냐 허상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유무의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논어 태백편에 보면은 증자왈, 이능 문어 불능, 이다 문어과, 유양무 실약허, 이렇게 실허라는 말이 나와요. 논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능자에게, 능한 자가, 능한 자, 능으로서, 이능, 능한 자로서 불능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게 가진 사람에게 물어봐요. 즉, 유는 마치 있는데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실은 마치 턱 없는 거, 허상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차 있는데 실체가 있는데도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을, 누구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안현을 지칭해요. 안현은 공자의 제1제자예요. 가장 공자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인데 일찍 죽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제자가 정말 안빈낙도했어요. 가난함을, 빈을 안 편안하게 여기고 도를 즐겼다. 그게 안빈낙도예요. 안빈낙도하고 살았던 제자인데 그 제자가 이렇게 늘 자기가 더 능력 있으면서도 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묻고, 자기가 지식이 더 많은데도 늘 묻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지식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가진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허처럼 보여서 실은 찾는데도 허처럼 보였다라는 얘기로 논어에 나와요. 그 다음에 논어 위정편에 보면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논어를 모르는 분들 이 말 많이 알아요. 아는 것만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 그게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걸 안다 그러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 그러는 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공부를 오래 했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그것 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더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답이 알려드릴게요. 이게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렴풋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아는 척을 해요. 그거는 아예 내가 모르는 게 돼버려요. 자, 그런 말을 공자가 하면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실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다 비워낸 거예요. 다 그 실체에 가지고 있는 무도 물에 이게 무를 강조한 거예요. 무라는 게 유만 좋은 게 아니라 무 안에도 없음에도 굉장히 많은 게 그 속에 있다는 거죠. 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고 다 아는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까 욕망은 내가 많은 걸 가지면 욕망이 크죠. 동그라미가. 지식도 많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봐야 될 책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요만큼 알죠? 그러면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나 다 알아.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박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지. 왜냐? 공부 안 해봤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보통 그런 말을 시중에서 들어봤어요. 그거 개나 소나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만큼 공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게 알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라는 것이 허나 무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꽉 차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허지만 사실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정편에 보면은 오 불여제 여 부제다라고 해요. 이 말을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것을 범중업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사람인데 범중업이 그 줄을 달기를 뭐라고 했냐면 오 부여제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성위실 정성이 실이 되고 얘는 허가 되는 거다. 내가 제사를 다 차려놓고 나는 제사를 참여 안 하고 니들끼리 지내. 그리고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난 제사 지냈어. 이 말은 제사라는 제사라는 그 명분, 그건 사실상 허상이야. 그거를 중시하고 실제로 네가 해야 되는 정성, 네가 부모를 향해서 절을 드리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이런 정성은 너는 하지 않은 거야. 이게 실인데, 정성이 실인데 얘를 허상으로 여기고 정성을 실로 여겼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범중업이가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실과 허는 뭐냐? 실체와 허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실체는 내 정성이 실체고 허상이라는 거는 명분, 이런 것이 허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한 허의 좋은 점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실체로 보는 관점은 아까 비움과 체험의 얘기와 다른 얘기죠. 다음에 요 얘기로 우리가 내허 외식이란 말을 해요. 안으로는 비었는데 바깥으로 꾸며요. 바깥에 아무리 꾸미고 밖에 나가도 5분만 같이 얘기하면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비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내허 외식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 빈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요 말이 굉장히 철학에서 중요한 말인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우리 철학도 하나의 인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타고난 것은 질이에요. 질. 문질의 질. 이 질자는 번역하면 봄바탕이에요. 봄바탕. 우리가 타고날 때 본성은 성질일로 태어나고 내가 어떤 기질로 나타나고 재주는 재질이 나타나고 또 건강한 것은 체질로 나타나고 이걸 본래적으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질, 내 기질, 내 재질, 내 성질은 본래부터 받은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원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강석을 캐왔는데 아직 다듬지 않아서 그 다이아몬드의 보물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도 그냥 타고난 그대로는 이게 가치가 덜 되는데 문을 입히면 문이라는 것은 장식이에요. 내가 장식을 겉으로 옷도 좀 잘 차려입고 인문학 공부해서 안을 내부적으로 채워서 안도 허하지 않게 내 허가 되지 않게
안을 채워서 바깥도 채우고 안도 채워서 내 본래의 본바탕의 질과 문이 빈빈하면, 빈빈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때 드디어 분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논어에 말해요. 문질빈분한 이후에 분자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문질빈빈이 인문학을 공부하게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질이 완성된 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질 중에 체질이 부족한 것은 의학에서 메꿔주겠죠. 그렇지만 철학에서도 메꿔줄 부분이 있어요. 왜? 모든 몸은 마음과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철학이 다루는 부분은 마음의 부분이잖아요. 마음이 몸과 같이 가기 때문에 아프면은 의사도 고쳐주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질빈빈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바탕의 것을 잘 다듬어서, 또 원석해가지고 다듬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만들어서 내가 값어치 있는 것을 만든다. 그런 말로 문질빈빈이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주자가 이렇게 줄을 달았어요. 질이 문을 승하면, 질이 문을 이기면 야하다. 문이 질을 이기면 사하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걸 번역을 하면, 질이, 본바탕이 내가 꾸민 이 장식한 것보다가 먼저 더 나으면, 본바탕이 더 많고 장식을 조금 해. 공부한 게 별로 없고 껍데기도 그냥 허름하게 하고 다니고 이래요. 그러면 야자는 들야자잖아요. 들이라는 거는 촌스러운 거죠. 칸츄리 스타일. 조금 질이 문을 이기면 좀 촌스러워. 그러니까 조금 꾸미고, 내부적으로 꾸미고 바깥도 꾸며야. 그런데 너무 꾸밈이, 원래 본바탕을 이겨버리면 꾸밈이 너무 심해. 본바탕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심하게 꾸몄어. 그러면 사라는 것은 역사, 지나간 일을 다 기록하는 거잖아. 그냥 기록한 것 뿐이에요. 실이 없는 거예요. 허당해요. 그래서 문질빈빈, 그래야 문질빈빈한 이후에야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문질빈빈한 의미는 내면을 채우라는 거죠. 원래 타고난 본바탕에다가 더 내가 안으로도 꾸미고 밖으로도 꾸미고 잘 꾸며서 갖고서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져야 분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허와 실을 지금 이제 육아적인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가에서 장자는 허실을 어떻게 얘기하냐? 장자 얘기를 잠시 하면, 장자는 이름은 명자 실지 빈이라고 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실체의 손님이야. 이름은 실체의 손님이야. 요 임금이 허유라는 사람은 이 은자예요. 은자인데 허유라는 사람한테 네가 왕을 해. 그러니까 허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요가 천하를 허유에게 양위하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니까 말하기를, 허유가 뭐라 그러냐면, 1월이 출했는데 해와 달이 지금 하늘에 가득 떠 있는데 작화가 불식하니 횃불을 피워놓은 게 꺼지지 않아요. 자, 해와 달이 밝은데 횃불 펴놓으면 쓸모없잖아요. 지금 요 임금이 잘 다스려서 세상이 밝은데 날 보고 왕을 하려면 나는 작화에 불과해요. 쓸모없는 짓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빛에 있어서, 그 빛에 있어서 무슨 어렵지 않겠느냐. 빛 문제에 있어서 이거 쓸모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우가 지금 내리는데, 시우는 비를 막 기다릴 때 딱 때 맞춰 내리는 비가 시우예요. 시우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침관이 여전히 침관을 하니, 침관은 논에 물 내리는 게 침관이에요. 지금 비가 딱 때 맞춰서 비가 막 내리는데 거기다 누가 논에 물 대?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요 임금이 다스리면 시우가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내가 하면 논에 물 대는 일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면은 논에 있어서, 못에 있어서 불력 수고로움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소어 십림, 작은 새는 십림의 깊은 숲에 깃들어도 겨우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숲이 아무리 크다고 그 새가 그 숲을 다 돌아다니며 살질 않아요. 한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언서는 두더지예요. 두더지가 황허에 물을 마셔도 얼마 먹겠어요, 두더지가? 조롱박 하나, 바가지 하나면은 충분히 배불러요. 그거면 불과 만복인데, 자, 다 쓰잘데없죠.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실제의 손님이야. 나보고 왕하라는 것은 나한테 이름, 명을 지어줘서 손님 역할을 하라는 거하고 똑같잖아. 실제는 너가 왕이 다 해놓고 날 보고 손님 역할을 하라는 거야? 자, 명은 실제 빈이란 말은 우리가 자기가 다 이름이 있어요.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저도 학교 가서 학생들이 저를 보고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저보고 엄마라고 불러요. 부르는 사람마다 제 이름이 수십 개도 넘어요. 그거는 그때마다 필요해서 잠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고 저기 식당에 가서 아주머니를 옛날에는 뭐 언니라고도 불렀다가 지금은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님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실체의 손님이에요. 이름을 지어가지고 잠시 불렀다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이름 생기고 없어지고 우리 인간도 사실은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옷이며 돈이며 이 용구들을 빌려서 쓰다가 돌아갈 때 놓고 손님처럼 와 있다가 내 집에 온 손님이 하룻밤 묵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손님이 같이 안 살잖아요. 우리도 인간도 이 세상에 잠시 와서 모든 걸 빌려서 손님으로 빌려 쓰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름이라는 거는 더더욱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명분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과 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장자 이야기 중에 호전몽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죠. 호전몽은 장자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나비가 됐어요. 호접이 나비예요. 호접이 됐어요. 꿈 안에 나비가 됐는데 내가 사실은 꿈은 현실의 연장이라고 말해요. 꿈 분석학자들이. 그래서 꿈을 꾸면 해몽할 수 있는 이유가 현실과 꿈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해몽이 불가능해요.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됐으면 그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나비가 진짜 내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나서 나인 척하는 거는 가짜인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야? 내가 실체야? 나비가 실체야? 장자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걸 장자는 물화라 그래요. 만물은 다 물화예요. 물이 다른 물로 변했다가 또 다시 이 화라는 단어가 이 화자가 여기 있나요? 없지? 변화하는 화자가 이 변화라고 하면 변하고 화하고 단어가 틀려요. 변은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A가 B가 돼버리는 게 변이에요. 밥이 썩으면 변하면 못 먹어요. 밥이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근데 화는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장주가 나비가 됐다가 나비가 다시 장주가 될 수 있는 게 화예요. 그걸 화학이죠. 화학은 H2O를 분리하면 H2O는 물이지만 물을 분리하면 H와 O로 분리되고 걔가 얼으면 얼음이 되고 녹으면 기체가 되고 물이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화예요. 변화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이 쓰면 안 돼요. 변은 완전히 A가 B가 되고 화는 A가 A 다시가 됐다가 A 2 다시가 됐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전몽의 스토리를 물화라고 얘기해요. 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여기 물화 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장자에 나와요. 뭐 붕세가 곤이 붕세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가 실체고 뭐가 허상이냐는 거죠. 실체가 장자의 본명이 장주예요. 장주가 내가 부지 주지 몽 위 호적 내가 장주가 그러니까 장주가 장자 이름이니까 내가 꿈에 호접이 된 것인지 호접이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 굳이 난 알지 못하겠어. 뭐가 나의 실체야? 나비가 내 오리지널 나야? 장주인 내가 나야? 그러니까 실체와 허상을 지금 이 호접몽에서 물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상아라는 개념이 나와요. 오상아. 이게 이제 거기 얘기가 은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남각자기라는 사람하고 안성자유라는 사람이 둘이 대화를 해요. 남각자기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좀 전에 분명히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선생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어떤 마른 고목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재 같기도 하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금지응계자. 지금 책상에 기댄 사람은 B 아니다. 석지 아까
은괴자, 책상에 기댔던 자가 아니다. 자,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면 선생님이 도수를 부린 거예요. 내가 나라는 개념을 싹 내려놔 버린 거예요. 내가 나라는 개념을 빼니까 앞에 오상아,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내가 나를 다 놔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도 나고 아도 나예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허상이 아라는 거죠. 오가 진할까요? 아가 진할까요? 내가 나를 놔버렸다, 잊어버렸다. 이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실체의 나는 어떤 것일까요? 오예요, 오. 지금의 나. 다 나라는 개념, 껍데기, 명분, 뭐 이런 거 다 놔버린 나는 오예요. 내가 남들이 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동, 가짜, 뭐 모든 이런 허상, 편의점, 성경 가진 내 마음 이런 거 다 버렸다. 나라는 개념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는 나라는 개념으로 꽉 차서 만들어진 나고 오는 그런 걸 다 버리고 도의 경지에 들어선 나가 오예요. 그래서 오상아 나는 나를 다 놔버렸어. 이런 의미로 장자의 진아의 개념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실과 허를 어떤 게 실체고 어떤 게 허상인가 라는 개념으로 장자가 허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조삼모사 얘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저공이라는 저공은 원숭이에게 밥 주는 사람을 저공이라고 해요. 저공이 원숭이에게 이제 도토리 서자를 써서 도토리를 이제 밥으로 주는데 원숭이들이 막 있는데 내가 니네들 지금부터 아침에 3알 주고 저녁에 4알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4만 듣고 막 왕왕 소리 질러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다가 얘들이 반대하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얘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했대요. 자, 그 얘기예요. 결국 실은 불회. 실은 하나도 엉그러지지 않았어요. 실제는 7개예요. 합이 7개예요. 아침에 주냐 저녁에 주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만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실은 같지만 받아들이는 그 원숭이들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실과 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허주라는 얘기 아시는 분이 많을 건데 장자의 허주 얘기도 유명한 얘기예요. 빈배 얘기야, 빈배. 제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옆에 어떤 빈배가 와서 내 배를 박았어요. 뭐 자동차 얘기도 똑같아요. 근데 빈배가 와서 박으면 우리가 화나요? 빈배가 박았네? 에이, 뭐 조금 디스 났으면 낫지. 빈배가 박으면 화낼 대상이 없으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인기척이 나요.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들여다봐요. 거기 누구 있어요? 그래요. 근데 분명히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럼 이제 소리가 더 커져요. 아니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나와. 그럼 그 다음 어떡하냐고요. 아니 거기 있으면서 내가 부르는 걸 못 들었냐고. 남의 배를 이렇게 부딪혀놓고 보지도 않고 와. 거기서 이제 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이 좀 강하게 나가겠죠.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배가 부딪혀가지고 내 감정의 상태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빈 배였으면 옆에 비가 빈 배였으면 나한테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는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나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질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감정에 왔다 갔다 하면 지금 조삼모사나 허주나 똑같은 스토리죠. 우리의 감정은 뭘로 인해서 생긴다? 외부를 내가 접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희로애락 그걸로 이 감정을 선입견 편견으로 차있기 때문에 그걸 이 장자용어로 성심이라고 해요. 내 마음 안에 성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움직이는 거고 동요하는 거지 실질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라는 개념만 나한테 내려놓으면 세상에 시비의 문제 없다는 거죠. 내가 나라는 개념만 없으면 우리라는 개념을 안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되게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학교 동창들,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을 자꾸 꼽아서 나는 옳고 나는 시고 저쪽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죠. 두 개로 나눠서
이쪽이 아니면은 저쪽이에요. 중간에 안 있어요. 그리고 저쪽이 아니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이쪽을 알려고도 안 해요. 이쪽이 아니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장자가 대답하자면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무엇이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점은 단점이고 다름으로 해결해요. 이거하고 이건 다르구나. 다름으로 보지 않고 전부 시비로 본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나는 옳고 저쪽은 틀렸다. 이런 시비의 문제를 비움과 체험으로 장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노자의 존재론적 허와 실의 얘기가 나오는데 노자는 반자도지동이라는 주역에 나오는 얘기를 노자가 가지고 와서 써요. 반자도지동이 돌아오는 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 자, 이건 아까 설명했어요. 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이면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다시 다음 봄이다. 우리가 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대대 관계로 이루어져요.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다음 것이 생겨요. 내가 생이란 단어가 생김으로써 동시에 사가 생긴 거지 사만 뚝 떨어져서 생만 뚝 떨어져서 있지 않아요. 한 세트예요. 그런 단어가 많아요. 대소, 미추, 이런 단어들은 이제 우리가 방생지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생겨서 같이 그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나 혼자 두고 거울 보면 되게 미인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인의 축에 못 껴요. 그 미라는 건 뭐예요?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미 때문에 추라는 게 생긴 거예요. 추라는 단어가 미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못생긴 게 갑자기 추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추. 제가 키가 작아요. 그런데 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작지 나보다 작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도 안 작아요. 이 작다는 개념, 크다는 개념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생지설이라는 말은 어떤 한 단어가 생겼기 때문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은 좋고 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반자도지동이기 때문에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생이 왔다가 사가 되면 다시 생으로 올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 두렵지 않아요. 왜? 죽으면 시로 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지금 제 나이 되면 가을이에요. 자, 봄에는 싹을 키우되 아이들이 공부해서 여름에는 많은 이제 크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 배운 것을 막 해갖고 돈도 벌고 애쓰고 그때까지 채워나가죠. 욕망을. 그러다 가을이 되면 모든 걸 추수하고 자식 결혼시키고 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 편안하게 풍류를 즐기면서 놀아야 될 가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저는 시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왔던 곳으로. 내가 처음에 왔던 곳으로 본으로 돌아가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요. 우리가 작은 풀들 막 밟아 죽여요. 다 뽑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자리에 그 풀이 나요. 걔들이 왜 어디 갔다 왔어요? 반자도지동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장자는 삶에는 역력하게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와 나 마음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오늘은 여기 갈 때 이걸 입고 갈까 저걸 입고 갈까. 차를 이용할까 지하철을 탈까 KTX 탈까. 이러고 나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싸워요. 그러면서 살지만 우리가 낮에는 그러다가 밤 되면 편히 자잖아요. 우리가 밤에 죽음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시 삶 동안에 막 그 낮에 일한 것처럼 힘들다가 죽음 시간은 밤이에요. 가서 자고 쉬는 거예요. 푹 쉬다가 다시 또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잠깐의 쉬는 시간을 주는 행복한 시간이고 고향으로 내가 왔던 처음에 그 본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자는 그 주역에서 이렇게 아까 일양지도도 설명했어요. 노자는 이 얘기를 가지고 항상 치허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정독. 자, 지극하게 크게 비어서 그것이 극에 이르도록 비움이 완전하게 비우는 거를 치허극이에요. 조금 더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비운 상태. 이 상태가 사실은 도의 경지예요. 도의 경지는
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도는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도를 쉽게 얘기하면 도법자연이라는 말을 써요. 자연에서 법받았다. 자연에서 모범으로 삼은 게 도예요. 자연은 뭐냐면 저 산수 자연이 아니에요. 자, 저절로 그 자자, 그러려자. 저절로 그러함. 저절로 그러함이 뭐냐? 우주 원리예요. 우주 원리. 그게 자연이에요. 자, 철학에서 자연은 우주 원리예요. 우주가 운행하는 그 원리가 바로 자연인데, 도라는 것이 바로 자연에서 법받은 우주 원리가 도예요. 그러니까 우주 원리가 뭐냐? 지극히 허한데, 우주는 비어 있는데 그 안에 다 차 있어요. 우리는 형태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안에 가득 차요. 왜? 어떻게 알아요? 작용을 하거든. 만물을 키워주고 만물을 생성하고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작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고요함을 지키는 게 돈독히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도의 상태에서 만물이 모두 아울러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는 다시 그것을 다시 돌아감을 본다. 내가 근본으로 돌아감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온 곳, 그곳, 그 자연, 저절로 그러한 우주의 원리, 그곳에 내가 돌아온 것을 다시 본다. 보고 만물이 무성하게 운운한데, 만물이 무성하지만 모두가, 아무리 무성한 만물도 다 그 본으로, 원래 그 왔던 근본으로 복귀한다.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나는 안 죽을 거야. 아무리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불로초를 찾아다녀도 결국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시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시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귀라는 것은 근본이며 바로 도의 경지다. 그래서 도의 경지는 허의 경지다. 이거는 실체를 가지고, 무의 경지와 허의 경지는 실체의 경지,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가득 차 있다는 경지. 그런 거를 허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까처럼 심성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형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형이상, 형이하라는 말은 좀 철학적인데, 이거는 사실은 서양 철학적인 단어예요. 동양 철학적인 단어가 아닌데, 형이하는 우리가 실생활, 속세를 형이하라고 그러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을 형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는 형이상의 허고, 얘는 도의 경지예요. 그래서 도와 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걸 도리라고 그러는데, 주자는 이것을 천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자는 모든 것의 천리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천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 이하의 경지는 실질의 경지인데, 이것은 기의 경지다. 그래서 도기를 가지고 주자학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자어류는, 주자학이라는 말은 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가 섬겼던 성리학이 주자학이에요. 주자가 만들진 않고 주자가 집대성했다고 그래요. 그 전부터 북송시대부터 여럿이 정의천, 정명도 이렇게 만들어 온 모든 갓들을 주자가 총 집대성해서 성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선 500년을 정말 끝까지 잘 지켰죠. 조선 성리학의 폐단도 많지만 우리 조선이 500년 동안 지켜온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성리학의 덕이기도 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로 말하지 말고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논어에서 보면은 하학이 상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은,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은 다 하학이에요. 그러니까 의학, 법학, 공학 다 하학이에요. 하학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학문은 하학이에요. 형이하학이 뭐죠? 하학을 하면은 밥 먹고 살고, 내가 그거 가지고 돈 벌어오고, 그걸로 세상에 다 좋은 일도 하고 다 해요. 하지만 공자님이 상달을 하라고 그래요. 상달해야 되는 것은 형 이상의 학문을 하라는 거예요. 형 이상의 학문이 바로 철학과 예술에 해당해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자, 하학만 하면, 제가 산을 갔다 오다가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또 딴 정형외과 갔더니 수술하래요. 그런데
제가 다른 큰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근육을 채워서 아프지 않게 가지고 내가 그냥 친구처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택하라. 자, 제가 철학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의사를 보고 이 사람은 하학만 하고 상단이 안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학이 상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학을 하는 사람이 상단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있는 물질적 욕심에 나 수술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을 전공한 사람이 사기꾼이 제일 많아요. 왜? 법을 아니까. 법을 알기 때문에 사기치기 제일 좋잖아요. 그 사람은 상달하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법철학을 공부했더라면 상달의 공부를 했더라면 법을 가지고 사기치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하학을 하면서도 상달하는 공부가 돼서 철학을 하고 예술의 경지를 가면은 그 다음에 본인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하학만 해도 잘 살아요. 하학만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상달의 공부를 형 이상하게 비울 줄 아는 허의 공부를 하면 내 우주의 도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느냐를 보는 게 철학이에요. 굉장히 필요 없는 학문, 이게 돈 안 되고 필요 없는 학문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공부해서 철학하기에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참 필요한 학문이에요. 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려가야지. 어차피 이제 갈 날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나도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그 공자님이 논어가 뭘 얘기하느냐면 별 얘기 다 해요. 온 가진 얘기를 다 하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찍히는 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하기 쉽지 불력요로 유붕자원 방내 불력 낳고 이런 말을 하는데 공부하기 쉽지 공부하고 한 걸 한 번 더 익히고 얼마나 즐거워. 또 멀리서 뜬치맞는 친구가 와서 나하고 학문적 논의를 하고 막 내가 이게 즐겁지 않아. 너무 즐거워.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마디 이만 했다는 말은 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력 낳고 즐거움이 인생에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 학지자 불여 호지자여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고 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즐기는 사람한테 못 당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 즐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공자가 앞부분에다가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인생은 즐겁게 산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즐거운지를 모른다는 거죠. 알지만 그냥 알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답을 내지를 못해서 그냥 거기에 늘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학이 상달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상학은 어떤 자연의 문제, 우주 원리에 관한 문제, 인생과 현실 이상에 관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허실에 대한 얘기를 잠시 더 하고요. 예술에서는 이제 산수화 같은 걸 보면 실경과 또 그 진경 이런 말이 나오고 나중에 의경이란 말이 나와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잠시 얘기 드리면 실경은 있는 그대로 갖다 꽉 채운 게 실경이에요. 의경은 그 안에 다 채우지 않고 비워놓고 작가의 의도를 그냥 보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산을 쬐끄맣게 그리고 아래에다가 집에 하나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옆에다가 배를 하나 그려요. 그러면 뭐를 중간에 비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상상하겠어요? 보면 저거 물이구나. 만약 배가 아니고 마차가 하나 있어요. 저기 길이네. 보는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길 중에서도 저 같으면 저 마차 저기에 여지 싣고 저 남쪽에서부터 저 양귀비 주려고 장안까지 저거 몇 사람이 죽어가면서 저걸 싣고 가겠구나. 그림을 보면서 자기 각자 보는 사람마다 100사람이 다 다르게 자기 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상상할 수 있어요. 작가의 의도와 감상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 의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실었어요. 이것은 이제 중국의 보물이에요. 국보예요. 중국의 송나라의 개봉이, 지금의 개봉이고, 하남성에 있는 개봉이고, 옛날 그 당시 이름은 변주였어요. 여기 보면은 이 개봉의 시가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장택단이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청명 시절에 청명의 이 황하강 주위의 모습을 그렸어요. 지금 이거는 중국 국보인데, 요 그림과 그 다음 그림, 요것이 청명상하도 그림인데, 그림에 꽉 채웠잖아. 시장에 팔로 가는 사람, 사러 가는 사람, 그림을 꽉 채워서 실경을 그렸어요. 이 속에는 의경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작가의 의도를 뭔가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그게 실경이에요. 다음에는 송나라 시대의 미불의 그림이에요. 미불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고, 이제 그림이 사실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거의 점을 가지고, 이 미불만의 산수화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면, 당나라 이제 왕유로부터 그림이 이렇게 간략하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걸 그림 얘기를 지금 전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북송에는 휘종이라는 풍요 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송나라를 망하게 한 왕인데, 송나라가 원래 북송 남송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체가 송나라인데, 위에서 몽골족이 쳐들어오니까 휘종이 이렇게 쫓겨 내려가서 밑에 남쪽에 그 이만이라는 지금 항주의 수도를 잡고 남송이 되면서 지금 그 전에 전체 송을 북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송시대의 휘종이 그림이니 글씨니 너무 능력 있고 똑똑한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남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림에 이런 호적도 라비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정말 라비만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그림을 안 그렸다는 거죠. 꽉 채우는 그림만 그렸는데 이렇게 바뀌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들이 이제 석도의 그림인데 이건 청나라에 정말 이 전체를 다 비워서 이게 삼원법이라고 그래요. 멀리 그리고 고원 그 다음에 가까이에 근원 그리고 중간에 비워놓고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는지 바뀌어가는 거예요. 비움으로써 의견 각자 관조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의 작가의 의도를 캐내는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가요. 이건 이제 나중에 명말에 가면은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뭐 남종화, 북종화로 이름 붙여서 주로 남종화들이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남종화의 시조를 당나라의 왕류가 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그림은 구경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그만 마지막에 제가 춤을 하나 넣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공연을 지금부터 할 거라 지금 앞에 이 춤은 살풀이 춤인데 이 춤을 춘 사람은 오늘 사회를 보신 이용희 박사님이에요. 이 춤의 살풀이 춤은 정말 제가 그 굉장히 큰 국립극장에서 춤을 추는데 한쪽 정말 그 빈 공간에 혼자서 춤을 추는데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움직임까지 정말 이 보는 사람이 아주 거기에 빠져들게끔 춤을 춰요. 정말 비어있으면서도 꽉 찬 거, 혼자서 춤을 추는데 꽉 찬 것처럼 춤을 춰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이제 관중한테 맡기는 거예요. 관중들이 그 살풀이를 보면서 다 생각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옆에를 보면은 이 북춤은 많은 사람이 나와서 무대를 꽉 채우고 춤을 춰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전부들 시끌벅적해요. 채움과 비움이 예술에 이렇게 적용된다 하는 얘기를 잠시 그림과 예술적인 허시를 얘기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거쳐서 강연을 해주신 권효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가와 불가의 그런 허실의 이야기를
굉장히 존재론적, 또 신성론적, 또 형이상학, 형이하학, 또 예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말 삶을 통해서 정말 찾아볼 수 있는 재미난 그런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5분간의 휴식 시간을 통해서 화장실과 잠깐 물을 마실 시간을 가지면서요. 그 다음으로 이어질 저희 폐막 공연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